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저 필승이 올해 초에 비트코인 110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얼마죠? 1100만원입니다. 찍었습니다. 예, 그 이유를 가장 큰 이유를 반감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되기 약 14개월 전, 14에서 16개월 전에는 상승 턴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공급이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과 유럽 쪽에 대한 자금, 특히나 이 달러, 미국 쪽에 대한 자금도 비트코인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100만원까지는 갈 수 있었다라고 저필승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이 미중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앞당겨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좀 메이저, 그러니까 그들,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세력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 이 메이저 자금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화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산인 것 같습니다, 자산. 그러니까 이 금과 같이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이 금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게, 다만 변동성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화폐라는 것 자체보다는 금과 같이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7월 22일에 벡트에서 선물 테스트를 돌입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이 선물 시장 자체가 상품 시장에 한해서, 혹은 상품 시장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상품 시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FATF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좀 투명화되는 규제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불투명한 거래소라던가 출처가 없는, 혹은 자금이 적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암호화폐로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이런 규제가 강화될수록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TF에 대한 이런 규정에서도 있어서 자금 세탁 방지가 가장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역시나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을 따를수록 타 국가들, 뭐 한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이라던가 일본, 뭐 시중국들 이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러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FATF에서도 심사를 한국으로도 온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도 온다고 하는데, 최소 내년쯤은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대한 효과가 한국에서 발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반감기 역시나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큰 변동성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동성을 잘 노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추세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면은 변동성에 굳이 흔들리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은 결국에는 흔들려서 뭐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쭉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있다고 한들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필승이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 제외하면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체가 별로 없죠. 이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암호화폐 위주로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외에는 이제 이더리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선물 출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이 출시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것과 이제 비단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이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두로, 이제 포스도 마찬가지고요. 포스라던가 2.0 업그레이드로 통해서 선물에 대한, 그러니까 암호화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인정이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같이 암호화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알트코인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벡트의 선물 출시라던가 반감기가 도입할 것이고, 규정에 좀 더 잡힌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1100만원 찍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제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흐름이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금 저항대에 이렇게 봉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지금 1파동, 2파동, 3파동에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라인대까지, 이 라인대가 대략 이제 8,800, 이제 8,800달러부터는 이제 1차적으로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800 라인대부터 6,800달러, 그러니까 8,800달러부터 6,800달러가 이제 분할로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벡트 선물 출시라던가 반감기에 돌입한다면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혹은 수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이제 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으로서의 그런 가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1100만원 찍었기 때문에 저 필승이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1100만원까지 왔습니다. 1100만원까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에 대한 이제 대응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사지도 마시고 팔지도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좀 투자에 참고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 필승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똑똑똑,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족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